백재윤의 행복한 오페라. 네, 오늘 백재윤의 행복한 오페라에서는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않는 클로드 드뷔시의 오페라 벨리아스와 멜리송드,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것을 아주 비극적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이 작품을 2편 이제 볼 때가 됐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1편이 재밌으면 2편은 더 재밌기 마련인데, 그런 시간을 우리 발랄케할 유쾌한 백재은 메조소프라노의 설명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LA 다녀오신 시차는 다 극복되셨나요? 한 60%. 60%. 오래 걸립니다. 오래 좀 걸립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네네.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네. 그 LA 최고의 홀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까르멘, 네. 그러니까 뭐뭐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바네라 하고요. 네. 집시의 노래와 세뚜와 세모아 마지막 파이널 이중창을 불렀는데요. 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개런티는 네. 달러로 받나요? 한국 돈으로 받나요? 그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 걸리기 때문에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네. 들어면 안 되기 부탁드려요. 때문에. 네,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박수 많이 나왔습니까? LA 관객들이요, 거의 그 뭐랄까요, 약간 팝 콘서트에 온 관객들처럼 이렇게 막 손도 흔드시고 막 앞에서 막 환호도 하시고 일어도 나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야, 정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온 우리의 까르멘, 오늘은 벨리아스와 멜리송드의 해석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벨리아스와 멜리송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오페라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드뷔시님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막 속에서 억하심정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제 한 줄 그 어구가 떠올랐습니다. 네. 욕하면서 담는다더니.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네, 이렇게 욕을 하면 그 예. 사람한테 뭔가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쩐지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드뷔시님께서는 굉장한 바그너의 팬이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훅 돌아서 이렇게 장황하고 반복되는 지루하다기보다는 이런 과장이 많이 된 음악을 여기서 좀 탈피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본인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바그너 음악의 프랑스판 같잖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조가 바뀌면서 흘러가는 무한선율 비슷한. 내용도 조금 약간 환상적인데 이게 꿈과 현실인지 알지 못하는 약간 그런 풍의. 그래서 뭐랄까요, 프랑스풍의 바그너가 아닌가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네. 야, 우리 바그너 하면 물론 음악도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작곡가니까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주된 종목 중에 하나지만 역시 그의 사생활, 떠들썩한 사생활, 정말 끊이지 않는 여성들과의 연문,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그 사생활이 있었는데, 드뷔시는 이해 못지않은 프랑스판 바그너의 사생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음악의 특징이 굉장히 회화적이고 뭔가 경계가 없는 이런 음악이 특징이다. 그런데 드뷔시의 여성 관계도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 경계가 없고 굉장히 오버랩이 이 여자분과 헤어지고 딱 중간에 한 달이라 단지 일주일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기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그냥 바로바로 네. 이렇게 뭐 오버랩 되고 이러는군요. 계속 오버랩이 이렇게 너무 어. 윤활하셔서 이게 또 음악 그 작곡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요? 자, 드뷔시는 굉장한 음악 천재였어요. 그래서 8살 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친척에게 이제 피아노 레슨을 2년 받게 됩니다. 천재적인 면을 발견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10살 되는 해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오. 굉장히 유명한 천재 학생이었죠. 어렸을 예. 때부터. 예. 그래서 18살 때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도 학생이었는데 차이콥스키 후원자이기도 했던 그 폰메크 부인 있잖아요. 네. 그 연서만 주고받고 평생 만나지 않았던 어. 그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철도 회사 재벌이었어요. 그렇죠. 철도 회사 재벌의 미망인. 아,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장에 갈 때 네. 따로 타는 자가용 기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그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녀에게는 그럴만합니다. 그렇죠. 15세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소냐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이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유명했던 드뷔시를 초빙하여 참 이 부모님들이 네. 뭐랄까요? 나이브해요. 어떻게 15살 딸과 18살 선생님을 같은 방에 놔두고 옆에 앉아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데 연문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베르디도 네. 첫 번째 젊었을 때 죽은 부인 네. 부호의 마르게리타? 딸을 마르그리타를 가르치다가 여기서 또 이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자, 이 18살 굉장히 드뷔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네.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코스염이 이렇게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탁 각이져가지고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그렇군요. 이 멋지게 생긴 청년과 그 부호의 딸 소냐와의 이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와, 진짜. 그래가지고 18살 되는 이 혈기왕성한 청년은 남남북년에 그런가요? 네네. 그런 북남 프랑스가 남쪽이죠. 잠깐만. 그렇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폰메크 부인한테 가서 네. 제가 따님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쫓겨나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그 부호의 딸을 가르쳤으니 이제 페이도 두둑했을 테고 편한 생활을 살다가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생활을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성악가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 드뷔시는 19세, 예. 이 유부녀 30세 되는 성악가. 이 연도가 연도가 네. 근데 30세라 하면은 여자로 치면 굉장히 원숙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마리바니에라는 은행가 남편을 둔 굉장히 부유한 성악가와 만나게 됩니다. 이 앙리라는 남편은요, 이 드뷔시를 보면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다. 우리 부인 반주를 좀 잘해다오 하고 이제 프라이빗한 연습실도 마련을 해주고 연습실을 마련해주다니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연습실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죠. 이를 눈치챈 앙리가 그 부인과 드뷔시를 딱 이렇게 내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몰래 보나요? 네? 어머 그런 반전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도와줄게. 자, 내가 너를 이태리 유학을 시켜주마. 그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파다한 소문이나 이런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드뷔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채 상과 같은 이태리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 대상을 2번이나 타게 되죠.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브리엘 뒤퐁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녀는 굉장히 아름답고 초록색 눈과 금발 머리를 한 굉장히 지고지순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단사의 딸이었는데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그 뒷바라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사는 동안 목신의 오후라는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죠. 뭐 근대음악의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음악 그 목신의 오후를 작곡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네, 목신의 오후 전주곡.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듯 하였으나 이 유명해진 유명세를 타고 많은 부호들이나 귀족들이 그를 찾아와서 후원도 해주게 되고 이제 친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근데 목신이 뭔지 아세요? 목신이 그 숲의 신을 얘기하는 염소 하체 그렇죠. 사람 이런 네. 염소 하체 위에는 이제 사람 네. 남자 네네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 요정들 이렇게 탁 맨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렇죠. 네. 괴롭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네.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네. 사냥도 잘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르고 네. 남성적인 그런 캐릭터죠. 맞습니다. 네. 어머 짐승. 네. 맞아요. 짐승남. 짐승남의 원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친구들도 분명히 같이 산 여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예. 이제 귀족, 굉장히 아름답고 돈이 많은 귀족 여인을 이제 소개를 해서 모르고 이제 테레즈 로즈라는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자, 드뷔시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네. 평생 동안 이 수많은 연문 때문에 2명의 여인을 권총 자살 시도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가브리엘 뒤퐁은 자기의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동거남 예. 드뷔시가 약혼을 했다. 같이 살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약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비관한 나머지 권총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죠. 그래서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테레제 로즈하고는. 그래서 10년간이나 되는 동거 생활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버릇을 남을 못 주고 결국은 패션 모델 릴리 텍시에라는 여자와 이제 연문을 다시 퍼뜨리게 되고 예. 결국 10년 동거를 뒤로 한 다음에 릴리 텍시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나는 동안에 또 펠리어스 멜리장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오페라가 또 탄생을 하게 되죠. 5년 동안의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잘 가는 듯하였으나 역시 제자의 어머니가 되는 엠마 바르다크. 엠마 바르닥.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이게 또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분도 성악가였어요. 네. 아마추어 성악가긴 했지만 그리고 역시 옛날에 마리 베니에와 같이 은행가 남편을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가 부인인 성악가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우리 드뷔시. 그래서 여기서 또 릴리가 권총 자살을 기도하게 되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드뷔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신문에 일면을 이게 대서특필된 거예요?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와. 문제가 뭐냐면 이 엠마는 네. 유부녀였고 이 드뷔시 역시 유부남이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한 추문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둘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도피 생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바다, 교향곡 바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약간 뮤즈들일까요, 여자들은? 그러게요. 또 명곡이 탄생했네.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많은 그 음악상도 떠오르고 역시 바그너도 도망 다니다가 많은 명곡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또 욕하다 담는다. 이런 뒤를 밟게 되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 네. 나중에 딸까지 이제 두고 살게 되다가 네. 결국은 일찍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또 행복한 생활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우리 비운의 뭐랄까요 남봉 작곡가 이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남은 오페라 장면이. 그렇지는 않은데 얘기를 작곡가 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여인들과 네. 열심한 생활을 하다가 네. 펠리아스한 멜리상들을 드뷔시 연애 그 자체가 네. 바로 이 펠리아스 멜리장들을 보는 것 같네요. 경계가 없죠. 네네. 오버랩 되는 경기 없는 삶. 네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막이 열리면요. 성 네. 위에서 굉장히 밝은색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비는 멜리장드가 보입니다. 네, 노래를 막 하는데요. 네. 나의 머리카락은 성 밑에 성 바닥이 나무들이 자라는 곳까지 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고. 노래를 불러요. 저 같은 머리 빗으면 이렇게 흙이 묻을까봐 방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안닿게 빗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네. 성가시겠어요. 그 막 나뭇잎 같은 거 따라오면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머리가 와도 여름에 개미가 붙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좋게 생각하죠 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기다려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정신 차리고, 성 다니엘, 성 미셸, 나는 일요일 정오에 태어났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노래를 막 아름답게 부릅니다. 펠리아스는 지나가다가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탄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여성성, 또 여성의 성적인 면을 조금 이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네.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저기 하면 네. 유혹하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가요? 네. 머리를 가려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렇죠. 그녀의 머리에 탄복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과 사랑에 빠졌어. 머리카락이 나를 덮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 난 이걸 절대 놔줄 수가 없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그 첫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요? 네. 드디어 듣습니다. 사실은 벌써가 아니고 네. Mes longs cheveux descendant, je crois celle de la tour. 내 머리카락은 탑의 바닥까지 늘어뜨려질 수 있지요. 프랑스어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자, 소프라노 에르나 스푸렌베르크가 이것도 에르나 스푸렌베리힐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자, 멜리송 대역을 부르고요. 테너 까미유 모랭, 벨리아스 그리고 에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드 라 스위스 로망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1964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et moi. Que fais-tu là à la fenêtre en chantant comme un oiseau qui n'est pas d'ici? J'arrange mes cheveux pour la nuit. C'est là ce que je vois sur le mur. Je croyais que tu avais de la lumière. J'ai ouvert la fenêtre. Il fait trop chaud dans la tour. Il fait beau cette nuit. Il y a d'innombrables étoiles. Je n'en ai jamais vu autant que ce soir. Mais la lune est encore sur la mer. Ne reste pas dans l'ombre. Mélisande, penche-toi un peu, que je vois tes cheveux dénoués. Je suis affreuse ainsi.
penche-toi, penche-toi. Laisse-moi venir plus près de toi. Je ne puis pas venir plus près de toi. Je m'approche tant que je peux. Je ne puis pas monter plus haut. Donne-moi du moins ta main ce soir, avant que je m'en aille. Je pars demain. Non, non, non. Si, je pars. Je partirai demain. Donne-moi ta main, ta petite main sur mes lèvres. Je ne donnerai pas ma main si tu pars. Donne. Tu ne partiras pas. J'attendrai. Je vois une rose dans les ténèbres. Non, je ne vois que les branches du saule qui dépassent le mur. Plus bas dans le jardin, là-bas dans le berceau. Ce n'est pas une rose. J'irai voir tout à l'heure, mais donne-moi ta main d'abord. D'abord ta main. Voilà. Je ne puis pas marcher longtemps. Mes lèvres ne peuvent pas atteindre ta main. Je ne puis pas marcher longtemps. Je suis sur le point de tomber. Mes cheveux descendent de la Oh, qu'est-ce que c'est? Tes cheveux descendent vers moi. Toute ta chevelure, Mélisande, toute ta chevelure est tombée de la tour. 내 머리카락은 탑의 바닥까지 늘어뜨려질 수 있죠. 멜리장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프라노 에르나 스푸렌베르크, 그리고 펠리아스의 테너 까미유 머롱, 그리고 에르네스트 앙셀메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1964년 녹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전에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희롱을 하듯 장난을 하면서 펠리아스가 뭐를 했냐면요. 네. 당신이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버드나무 가지에 당신의 머리를 묶어놓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리상드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네. 저를 가게 해줘요. 저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러는데 막 이 장난하는 동안 진짜 머리카락이 이 버드나무 가지에 엉켜요. 사실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제가 옛날에 네. 휴가를 어디더라? 푸켓인가를 갔는데 거기 전설 중에 하나가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둘이 같이 자살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 얘기하면서 정사라고 하죠. 머리카락은 절대 같이 묶일 수가 없는 거다.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묶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네, 이 비스머리가 어떻게 묶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납니다. 골로가 나타나가지고 네. 너네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둘은 물론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장난을 하고 있었지만 둘은 뭔가 들킨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가 이걸 보면서 너네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유치하게 장난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녀를 압살롬에 비유합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네.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네. 말을 타고 가다가 네.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덤불에 이렇게 콱 끼어가지고 말은 도망가고 머리가 이제 끼어서 그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어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는 뭐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그건 덤불이었지 이건 또 버드나무인데 이런 이렇게 유치하게 장난을 하다니 하고 막 화를 냅니다. 네. 자,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장면이 바뀌어서 골로하고 동생 펠레아스는 그 지하 감옥에 내려가게 돼요. 네. 지하 감옥에 내려가면서 야, 이
바닥에 고인 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느껴지냐? 냄새가 나? 막 이렇게 골로가 얘기합니다. 펠리아스는 굉장히 막 당황하고 막 기분이 나빠하면서 냄새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막 숨이 막혀하죠. 그래서 뭐 그럼 나가든가 하고 이제 나가게 돼요. 나가든가. 기분이 되게 나쁘죠. 사실 골로는 펠리아스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까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너희 둘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녀는 이제 곧 어머니가 될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골로의 아이인지 펠리아스의 아이인지 혹은 할아버지의 아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요거를 뭐랄까요? 요걸 약간 반영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녀는 내 아이를 낳게 될 거라든가 너의 불륜으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녀는 곧 어머니가 될 몸이라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떤 기류가 흐르는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연출가에 따라서 연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누구 아이인지. 이거 정말 막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소지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요 형제 간의 두 대화 여기 대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요.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숨을 쉴 수 있네 하고 펠리아스가 얘기하는 장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Je respire enfin. 테너 프랑스와 르루가 펠리아스 역을 부르고요. 바리톤 조세 반담이 골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92년 도입니다. Dans ces énormes grottes, j'ai été sur le point de tomber. Il y a là un air humide et lourd comme une rosée de plomb, et des ténèbres épaisses comme une pâte empoisonnée. Et maintenant, tout l'aide de toute la mer. Il y a un vent frais, voyez. Qui vient de s'ouvrir sur les petites lames vertes. Tiens, on vient d'arroser les fleurs au bord de la terrasse, et l'odeur de la verdure et des roses mouillées monte jusqu'ici. J'entends sonner les cloches et les enfants descendent vers la plage pour se baigner. Tiens, voilà notre mère et Mélisande à une fenêtre de la tour. Oui, elles se sont réfugiées du côté de l'ombre. À propos de Mélisande, j'ai entendu ce qui s'est passé et ce qui s'est dit hier au soir. Je le sais bien, ce sont là jeux d'enfants.
Mais il ne faut pas que cela se répète. Elle est très délicate, et il faut qu'on l'aménage d'autant plus qu'elle sera peut-être bientôt mère. Et la moindre émotion pourrait amener à malheur. Ce n'est pas la première fois que je remarque qu'il pourrait y avoir quelque chose entre vous. Âgé qu'elle, il suffira de vous l'avoir dit. Évitez-la autant que possible, mais sans affectation d'ailleurs. Sans affectation. 아, je respire, enfant. 아, 이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네. 테너 벨리아스 역의 프랑스와 르루, 그리고 바리톤 조세 반다미 골로, 베이스 바리톤이죠.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92년 연주였습니다. 자, 이 형제의 심각한 장면 지나가고요. 네. 뭐 역시 심각하죠. 장면이 바뀌고 성의 앞에 마당입니다. 아들 이뇰드와 함께 걷는 골로가 보이고요. 어린 아들에게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보면서 조금 화가 나고 되게 이뇰드가 너무 뭐랄까요? 불쌍했어요. 네. 이 어른들의 굉장한 그 갈등이 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을 가능성이 물론 높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섭고. 그러니까 아예 막 5살 뭐 이런 애가 아니고 조금 생각이 있는 8살 뭐 10살 요 정도 되는 애란 말이에요. 네. 그 좋아하시는 그 옛날 사극 있죠? 사극 중에 메이야. 미국 사극. 미국 사극. 예, 미국 사극. HBO 거. 뭐야? 그 쭉 다 보시는 거 있잖아요. 왕자 게임. 예, 왕자의 네. 게임에서 이 아이가 그 탑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거예요. 그 바로 두 사람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벨레스 멜리장에서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아이가 똑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랬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얼마나 막 무서웠을까요? 이거를 근데 이 아이는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남녀도 아니고 자기 작은 아버지, 자기 새어머니, 자기 아버지 사이에 낀 거예요. 그런데 막 성 앞을 걸으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새엄마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 너도 같이 있었냐? 무슨 얘기 하디? 너랑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러다가 두 분은 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네 얘기를 했다고 다른 얘기 안 해? 그러면 혹시 둘이 있을 때 둘이 키스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키스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네. 근데 없어요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모르는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네.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텐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키스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화난 얼굴로 바뀌죠. 자,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멜리성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저 방에 너네 작은 아빠랑 너네 새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 예,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자기 어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네. 아까 왜 멜리선스가 머리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빗던 그 방입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자 보여? 뭐가 보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보는데 아빠 저는 무서워요 내려줘요 얘기하는데 잘 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보라고 그래요. 강요를 하는 거죠. 자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여기 작은 아버지와 새엄마가 있어요. 둘이 있단 말이야. 뭘 하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 둘이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겁에 질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결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뭔가
이게 얘기할 수 없는 장면인 거죠. 뭔가 느낌은 있다. 느낌은 우리 보는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둘이 어떤 더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둘이 불빛만 보고 있었으면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둘이 불빛을 보고 있어요 하고 얘기가 잘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막 무서워요 내려줘요 하고 내려주니까 정말 뭔가 깨질 것 같은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놀드가 도망을 가게 되죠. 아들은 굉장히 크게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골로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장면이 바뀌고요. 병문안을 아버지 병문안 아버지가 이제 그 네. 할아버지 아르케랑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골로의 아버지가 되는 이제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비몽사몽하면서 일어나는데 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군요. 자, 둘째 아들 펠리아스를 불러가지고요. 아들아, 너는 이제 괄호 열고 너희 형수랑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괄호 닫고 멀리로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이 오페라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장면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약간 그러니까 프랑스의 애매모. 그렇죠. 정말 애매하지만 이제 많은 해설가들이 이런 해석의 장면을 관객들에게 그 몫을 넘겨주고 그 대충 되는 이 분위기만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펠리아스가 멜리상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날더러 여행을 떠나라고 했어요. 괄호 열고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괄호 닫고. 멜리상드는 너무 슬퍼하죠. 네. 자, 그 장면이 또 끝나고요. 장면이 바뀌고 이게 문제의 장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르켈 할아버지 왕인 멜리상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멜리상드, 내가 오니까 무서워? 너 전에 내가 키스해서 너무 불편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키스가 뭐 굉장히 뭐랄까요? 결백한 그런 그냥 잘 있었어 이렇게 추추추 요런 한 키스였는지 어떤 키스였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나처럼 든 사람들은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소름 여자나 어린아이와 키스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늙은 입술이 두려우냐. 근래 나는 너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 이 장면까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멜리상드가 지금 가진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요거를 약간 요새 현대 독일식으로 연출을 정말 이제 꼬아서 하면 정말 뭐랄까요. 한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요런 약간 소름 끼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골로가 등장합니다. 이마에 피를 묻은 채로 이제 등장을 해요. 멜리상드가 어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첫 장면에서 멜리상드가 골로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만지지 마세요 한 얘기처럼 요 거울처럼 대칭이 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멜리상드에게 와서 머리끄댕이 그녀의 가장 큰 여성성을 상징하는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막 너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당기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골로를 보면서 아르켈 왕은 잔인하다. 내가 만일 하느님이라면 저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텐데 불쌍한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장면이 바뀌고요. 멜리상드와 만나기로 한 펠리아스가 보입니다. 멜리상드를 기다리면서 독백을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밤이로군. 난 이 모든 걸 끝내야만 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장난만 칠 수 없어. 난 꿈속에서 운명의 함정 근처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야. 누가 갑자기 날 꿈에서 깨웠을까? 난 기쁨과 슬픔으로 소리를 지르며 불난 집에서 도망치는 눈먼 사람처럼 도망쳐야 해. 난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겠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겠어. 왜 그녀는 오지 않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말이야. 이번에 그녀를 만날 땐 그녀를 잘 봐두고 기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잊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추억이 천가방에 담긴 샘물처럼 모두
사라져버릴지 몰라. 네. 몰라. 어머 어떡해. 네. 이 독백 이후에 멜리상드가 나타나서 음흠. 펠리아스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약간 뒤에 첨가가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얘기를 나눠보시죠. C'est le dernier soir. 마지막 밤이로군. Nous sommes venus ici il y a bien longtemps. 우리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멜리상드 역의 소프라노 에르나 스프렌베르크 그리고 테너 까미우 모라양이 펠리아스 역을 에르네스트 앙셀메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1964년 연주입니다. C'est le dernier soir, le dernier soir. Il faut que tout finisse. J'ai joué comme un enfant autour d'une chose que je ne soupçonnais pas. J'ai joué en rêve autour des pièges de la destinée. Qu'est-ce qui m'a réveillé tout à coup? Je vais fuir en criant de joie et de douleur, comme un aveugle qui fuirait dans son lit de sa maison. Je vais lui dire que je vais fuir. Il est tard, elle ne vient pas. Je ferais mieux de m'en aller sans la revoir. Il faut que je la regarde bien cette fois-ci. Il y a des choses que je ne me rappelle plus. On dirait par moments qu'il y a 100 ans que je ne l'ai plus vue. Et je n'ai pas encore regardé son regard. Il ne me reste rien si je m'en vais ainsi. Et tous ces souvenirs, c'est comme si j'emportais un peu d'eau dans un sac de mousseline. Il faut que je la voie une dernière fois jusqu'au fond de son cœur. Il faut que je lui dise tout ce que je n'ai pas dit. Mélisande, est-ce toi, Mélisande? Viens ici. Ne reste pas au bord du clair de lune. Viens ici, nous avons tant de choses à nous dire. Viens ici, dans l'ombre du tilleul. On pourrait nous voir des fenêtres de la tour. Viens ici, ici, nous n'avons rien à craindre. Prends garde, on pourrait nous voir. Qu'as-tu donc? Tu as pu sortir sans qu'on s'en soit aperçu. Votre frère dormait. Il est tard, dans une heure on fermera les portes. Il faut prendre garde. Pourquoi es-tu venu si tard? Votre frère avait mon verre. Et puis maman s'est accrochée au clou de la porte. Voyez, elle est déchirée. J'ai perdu tout ce temps et j'ai couru. Ma pauvre Mélisande, j'aurais presque peur de te toucher. Tu es encore en haleine comme un oiseau pourchassé. C'est pourquoi que tu fais tout cela. J'entends battre ton cœur comme si c'était le mien. Viens ici, plus près de moi. Je ne ris pas, viens, je ris de joie sans le savoir. Il y aurait plutôt de quoi pleurer. Nous sommes venus ici il y a bien longtemps. Je me rappelle. Oui, il y a de longs mois, alors je ne savais pas. C'était pourquoi je t'ai demandé de venir ce soir. C'est peut-être la dernière fois.
jamais te dire. Mais non, je ne sais rien. Tu ne sais pas pourquoi il faut que je m'éloigne. Tu ne sais pas que c'est parce que je t'aime. Je t'aime aussi. Oh, qu'as-tu dit, Mélisande? Je ne l'ai presque pas entendu. On a brisé la glace avec des fers rougis. Tu dis cela d'une voix qui vient du bout du monde. Je ne t'ai presque pas entendu. Tu m'aimes aussi. Depuis quand m'aimes-tu? Depuis toujours, depuis que je t'ai vu. 벨리아스 아까 저의 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연기가 정말 심각하게 좋았습니다. 저는 오케이. 선생님의 심각한 연기를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셀 데크니에스와 마지막 밤이로군. 카. Nous sommes venus ici il y a bien longtemps. 우리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자, 소프라노 에르나 스프렌베르크, 멜리상드, 테너 까미우 모라양이, 벨레아스, 그리고 오케스트라 드 라 스위스 호망드를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한 음반이었습니다. 네. 둘은 이렇게 심각한 대화를 나누죠. 떠나지 마세요. 왜 떠나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언제나 드라마에서는 네. 특히나 불륜을 하는 드라마에서는 어느 한쪽이 나는 이제 그녀와 헤어져야 되겠어. 너랑 나랑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자. 요럴 때 꼭 그 부인이나 남편이 나타나죠. 둘은 헤어지려고 하는데 내버려뒀으면 좋겠지만 이 대화 중에 골로가 나타납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펠리아스가 너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형이 우리를 봤나? 처음엔 못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형이 우리를 못 봤어요. 못 봤을 거야. 막 이러다가 얼굴이 딱 이제 가까이 오면서 얼굴 표정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어. 빨리 도망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멜리상드는 도망가지 않고 차라리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 서로 다 알았는데 차라리 잘 됐어. 난 속이 시원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펠리아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마지막이다 하고 둘은 정말 격정적인 포옹과 키스를 나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골로는 이제 오면서 보니까 이제 더 야단이 났죠. 결국은 손에 들었던 칼로 펠리아스를 찌릅니다. 펠리아스는 쓰러지게 되죠.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나는 겁쟁이에요 외치면서 멜리상드가 도망을 갑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지만 장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5막 마지막 막이 시작되고요. 의사가 근데 왜 나는 겁쟁이야라고 외치면서 도망을 쳤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굉장히 이게 정말 프랑스의 모호함이나 어떤 모호함 속에 섞인 정직함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멜리상드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자 주인공들 같았으면 용감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요라고 했든가 싸워서 막 이렇게 말렸든가 하면서 자기가 칼을 맞든가 이렇게 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 유약한 여인이 정말 눈앞에서 칼로 찌르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녀의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펠리아스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면 골로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리지도 못하고 같이 죽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도망을 가고 어떤 연출에서는 이 골로가 멜리상드를 따라가서 막 칼을 들고 막 따라가는 장면으로 장면이 끝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약간의 상처를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요. 골로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 아르켈에게 이 작은 상처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아무리 골로가 입혔다고 하더라도 아드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낳아서 이제 조금 조산하겠죠. 아이를 낳고 정말 이제 뭐랄까요,
데스베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녀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녀는 이제 정말 비몽사몽간을 헤매고 골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네. 모호하게 근데 그를 정말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현실에 드러나는 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인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화를 내면서 결국 오페라가 그거 화를 내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내 아이를 한번 보겠어. 아이를 데려와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싶은데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아니면 그를 괴로워하면서 펠리아스를 그리워한 듯한 말을 어떤 약간 비몽사몽간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네. 오페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샤. 그럼 이 곡 들어볼까요? 네. Ce n'est pas de cette petite blessure. Attention, je crois qu'elle s'éveille. 이 작은 상처로는 이것 보세요. 그녀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처음에 시작을 누가 하나요? 의사가 시작합니다. 의사. 네. 의사는 바리톤 존 셜리 커크, 그리고 아르켈 왕은 베이스 후스 획만, 그다음에 바리톤 골로 역은 조지 런던. 와, 옛날 음반 그죠? 그렇죠. 멜리상드 소프라노 에르나 스프렌베르크, 그리고 여기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앙세르메가 지휘한 1964년 음반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 끝났는데 뭔가 네. 이 장면이 모호한. 다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끝을 내죠. 요즘의 드라마 같은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뭔가 끝났는데 끝이 안 나고 뭔가 그렇죠. 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어쨌든 그래도 여주인공은 죽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벨리아스와 멜리상드 그 두 번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죠?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 많은 여인 메소소프라노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였습니다. 살베. 살베. Ainsi, et puis il n'est pas dit que nous ne la sauverons pas. Non, non, il me semble que nous nous taisons trop malgré nous dans la chambre. Ce n'est pas un bon signe. Regardez comme elle tombe, lentement, lentement. On dirait que son âme a froid pour tout.
s'éveille. Ouvrez la Veux-tu que j'ouvre celle-ci, Mélisande? C'est pour voir. Est-ce que l'air de la mer n'est pas trop froid ce soir? Faites, faites. Merci. Et c'est le soleil qui se couche. Oui, c'est le soleil qui se couche sur la mer. Il est temps. Comment te trouves-tu, Mélisande? Bien, bien. Pourquoi demandez-vous cela? Je n'ai jamais été mécontente. Il me semble cependant que je sais quelque chose. Que dis-tu? Je ne te comprends pas. Je ne comprends pas non plus tout ce que je dis. Croyez-vous? Je ne sais pas ce que je dis. Je ne sais pas ce que je sais. Je ne dis plus ce que je veux. Merci, merci. Je suis tout heureux de t'entendre parler ainsi. Tu as eu un peu de délire ces jours-ci, et l'on ne te comprenait plus. Mais maintenant, tout cela va bien loin. Je ne sais pas. Êtes-vous seul dans la chambre, grand-père? Non, il y a encore le médecin qui t'a guéri. Et puis, il y a encore quelqu'un. Qui est-ce? C'est... Il ne faut pas t'effrayer. Il ne te fait pas le moindre mal, sois-en sûr. Si tu as peur, il s'en ira. Il est très malheureux. Qui est-ce? C'est ton mari, c'est Gollum. Où est ici? Pourquoi ne vient-il pas près de moi? Mélisande, Mélisande, Et c'est vous, Gollum? Je vous reconnaissais presque plus. C'est que j'ai le soleil du soir dans les yeux. Pourquoi regardez-vous les murs? Vous avez maigri et vieilli. Y a-t-il longtemps que nous nous sommes vus? voulez-vous vous éloigner un instant, mes pauvres amis? Je laisserai la porte grande ouverte. Un instant seulement, je voudrais lui dire quelque chose. Sans cela, je ne pourrais pas mourir.